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 이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계속 학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만 영재부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두맨 원장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재부센터가 오늘은 이제 예비 중학교 2학년, 현재 1학년이죠, 어머님?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또 운 좋게도 저희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인데 과학과가 그동안 되게 바빴거든요. 현재 저희가 파이널 과정으로 과학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빠서 그동안의 과학 설명은 다 제가 수학과 원장인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 과학과 부원장님도 모셔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갈 때 왜 과학이 중요한지 과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파이만 영재고센터가 어떤 학원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 생각해서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이다라고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학과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변화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올 초에 입시안이 바뀌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짧게 요약하고 수학 프로그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이미지로 보시는 게 학원이 어떻다라는 걸 보시기 좀 더 좋더라고요. 촬영일은 어제였고요. 좀 인상적인 게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작년에 과학고등학교를 합격한 저희 학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세종과고 이렇게 검정색이 이제 한성과고 H 보이죠? 서울에 한성과고 세종과고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온 겁니다. 작년에 저희 19명 합격했거든요. 어저께 온 친구들은 13명이었고요. 그래서 카드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주고 몇십만 원을 긁더라고요. 밥으로 먹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올해 과학고등학교를 1차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저희 현재 1차 합격한 친구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29명이고요. 29명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공간에 작년에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했었으니까 응원도 해줄 겸 또 한성과고하고 세종과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너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눈빛을 지금 보실 수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 한성과고는 세종과고의 전교 1등이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아이. 네, 이거는 저희 이제 파인만 굿즈라고 해서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파인만에 이름이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점을 받아서 챙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이셨으면 이제 상점이 쌓이면 이런 걸 가져간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입고 있죠, 어머니? 이건 저희입니다. 저희 이제 입시팀이라고 불리는 경실아이노베 선생님과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뚱뚱한 게 저니까 여기 있었거든요. 파인만 굿즈를 입고 이날이 이제 KMO 시험 날이었습니다. 올 5월에 있었는데요. 서울 교대라는 곳에서 KMO 아이들이 다 볼 때 굿즈 입고 아이들이 다 와서 합격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다 가서 파인만 로고 입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영재고센터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공계 7상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문이다. 우리를 열고 제치면 합격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꿈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능 내신 최적화된 심화학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학생 개별적으로 맞춤으로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다. 이게 저희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5학년도면 24년이거든요.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니까 영재학교 21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릴까요? 28명 지원했어요. 28명 지원에 21명이면 제가 어저께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은 어머님들 중에 이 정도 실적이 파인만 영재고센터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저희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니라 전 아니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파이널 과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아이들 말고도 2학년에 합격한 신동중학교 학생도 한 명 있고
또 용강중학교에서 영재학교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기록하지 않은 건 한 명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장영실 전형이라고 하여서 전형적으로는 학원에서 준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사실 만들어줬습니다만 저희랑 파이널 과정까지 다 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하와는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신동중학교 2학년 친구도 경기과학영재학교에 올해 처음으로 전형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정보 전형이라고. 그래서 관찰자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도 저희랑 같이 끝까지 했는데 근데 파이널 과정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28명 중에 21명, 75% 합격이란 얘기고요. 어머니. 그리고 후술 하겠습니다만 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합격자들은 16명이었는데 20명 준비했어요. 그래서 80% 합격. 그렇죠? 좀 숫자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합격자는 서울과학영재학교의 우선 선발이라는 건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서울과학영재학교가 뛰어난 학교인데 특히 서울 지역에서 구별로 2명 최상위권 아이들을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3차 캠프를 하지 않고 2차에서 선발합니다. 신만포 중학교 우선 선발, 서초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옆 동네 옆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 서울과학영재학교 우선 선발했고 목정중학교에서 우선 선발됐고 원천중학교에서 서울과학영재학교 합격했습니다. 다 저희 재원생이었고요. 당연히 파이널 과정까지 한 친구들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2명, 대전과학영재학교 7명, 대구 2, 세종 4, 인천 3. 제가 맨날 여기 얘기만 하니까 여기 얘기들은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자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합격한 친구들은 내신이 올 A가 아니면 지원조차 안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학영재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처럼 수학과학뿐 아니라 전 과목의 밸런스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한 친구들은 현재도 영재고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합격자 프로그램이라고 하여서 이제 합격했으니까 안녕이 아니라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미적분 2 기하 확통까지 끝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중학교 뭐 이런 학교도 있는데 사실 원천중학교가 영재고센터 오기가 좀 멀거든요. 이유는 반포자리가 가까이 보이긴 하지만 3호 가든 4거리라는 더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근데 원천중학교 올해 영재학교 8명 합격했는데 6명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럼 2명은요? 대치동 아이들일까요? 저는 영재고센터 다녔다가 그만둔 친구들,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영재고센터를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만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KMO 1차 올해 실적이고요. 금상넷 포함해서 총 이렇게 수상했고요. 어머님 상위 50%는 수상 결과에 내가 평균적으로 50% 넘어가는 아이들 상위 50%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총 이만큼 수상했고요. 고등 KMO는 원래 보통 중학교 아이들이 잘 보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고등 KMO를 봤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KMO 1차 수상했고 2차도 수상한 친구들이라 저희가 고등 KMO 수업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본기로 하고 저희가 그냥 준비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작년은요 서울과학영재학교 우선선발 2명과 경기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비롯해서 이렇게 갔고요. 이때 80% 합격이었고 과학고등학교가 19명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천중학교에서 과고를 간 친구 2명 다 저희 아이들이고요. 10만포 중은 이 기수에는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간 모든 아이들이 다 영재고센터 아이였습니다. 용강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신동중학교는 일부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었는데 신동이 그 해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 제외하고 많이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 사실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서울과학영재학교 한 명 더 간 친구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널 과정을 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KMO 1차랑 KMO 2차도의 수상 실적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고요.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나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같은 학교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거 보내기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과학영재학교 이 3명 중에 2명은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가영이라고 하거든요. 부산에 있고 그 학교에서 4.3 만점을 맞은 친구가 전교에 2명 있습니다. 그 2명입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은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면 잘할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면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가서 잘할 수 있게 만든 상태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일만 하거든요, 어머님. 그 로고 이미지가 이게 빨간색으로 있는 형상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프랜차이즈하고는 아니고요.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를 채용해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집해서 좋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발전시키는 게, 교육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파인만 영재고센터에 찾아오셨으니까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반포대교 바로 옆에. 압구정 파인만도 직영이니까 저희랑 같은 학원이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촌특별관이라고 해서 용강중학교 앞에, 신용산초 용강중학교 앞에 이촌특별관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고요. 또 반포파인만이라고 서머가든 사거리도 같은 학원인데 뭐가 다르냐? 같은 학원이라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점은 파인만끼리 이동할 때는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테스트보다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겠죠, 어머님. 왜냐면 이름이 다르죠. 압구정 파인만, 반포 파인만, 이촌 파인만 뭐 이런 느낌인데 영재고센터는 영재고센터. 그래서 저희는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학원이 갖고 있는 흑지대반과 같은 선행 위주의 프로그램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민되신다고 하면 영재고센터 다닐 수 있다면 집이 근처고, 그렇죠?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혹은 차 타고 이동 가능하다 하면 영재고센터로 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장님 뭐라고 안 하시겠죠? 네, 저희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이제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의 합격 수기들을 복도 곳곳에다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걸 보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는 표 같은 것들로 합격 많이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 선배들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갔구나 읽어보면서 막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합격자의 길이라고 해서 이 우측 돌아가면 과학과 교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합격자 명단이 쭉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합격 수기, 합격자 명단 보고 동기부여 받고 있고요. 이렇게 이 공간이 익숙하죠.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저희가 12시 혹은 1시까지 학원을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수업은 못 하거든요. 10시 이후에는. 그래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수학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또는 1시까지 이렇게 남겨서 공부시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자리에 사신다고 하면 저희 학원이 12시 혹은 1시에 여기가 불이 꺼지는 순간을 보고 아 이제 애들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과학과 부원장님 바쁘시거든요. 과학고 준비하고 계셔서. 근데 제가 중일 프로그램 과학 설명드리려고 이제 부탁드려서 오시게 됐고요. 과학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떤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왜 과학이 중요한지에 관련된 이야기 드릴 거고,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원 원장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인만에 2011년부터 지금 한 14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좀 오래됐어요. 저보다 좀 오래되신 분 이제 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습니다. 하여튼 있으면서 계속 이제 영재고, 과학고, 그다음에 입시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물리 강사였기 때문에 물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지금 파인만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오늘 부탁을 받고 나온 이유는 과학도 좀 중요하니까 수학만 듣지 마시고 좀 과학 좀 같이 들어달라고 좀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과학을 좀 소개할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영재고 센터다 보니까요. 아마 여기에서 오신 이유가 영재고나 과학고나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고 쪽으로 이제 준비해 보시려고 한번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좀 분류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면 과학은 왜 필요할까 보면은 제가 지금 입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필수 과목이죠. 당연히 수학이랑 과학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과학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과 최상위 친구들 전부 다 보면은 과학 성취도가 거의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만점을 받습니다. 실례로 엊그저께 반포고 친구 한 명 이제 저희 수업 듣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놀러 왔었는데
이번 시험 잘 봤냐 했더니 97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틀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3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왜 3등급이야 물어봤더니 1등급이 너무 만점에 많이 나와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2등급 없이 그냥 3등급 들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과 최상위를 좀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과학 성취도는 무조건 거의 만점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포가 아니고 제가 세화고나 현덕을 다 물어보더라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와야지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커트가 되거나 아니면 그 중간 기말 합쳐서 한 문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과학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암기 과목이고 수학, 뭐 영어, 국어보다는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좀 시간을 좀 적게 하려는 만큼 점수가 잘 나오긴 해요. 하지만 만점을 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바뀐 그 제도에 따라서는 이제 9등급이 아니고 5등급 되면서 변별력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점을 노리는 건 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개정이 이제 되면서 내년부터가 뭔가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저희도 뭐 발빠르게 바꾸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아까 수학 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좀 배우게 되는 이유가 그 중등과학이랑 고등과학이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상승한다의 느낌이 있지만 과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확장되고 가지고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등과정이 좀 안 돼 있는 경우에 고등과정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고등학생이 다시 중등을 공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과학을 좀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입시를 좀 이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영재고나 과학고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민사고, 상상고, 하나고, 외대고를 노린다고 하면요, 내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2학년부터는 내신 성취도가 입시에 반영되는데 과학이 빠지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좀 이제 만약에 이런 입시를 좀 내가 노리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언제까지 뭘 해야 될까 한번 제가 체크해봤는데 혹시나 영재학교를 좀 많이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쭉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게 한 1년 남았습니다. 2학년 한 11월까지가 이제 저희가 모든 과정이 끝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고등 물화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파인만에서는 물리원, 화원, 그리고 물투, 화투까지를 보는 게 이제 고등 심화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영재학교가 한 1년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좀 안타깝지만 그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많이 필요한 게 앞에 있고요.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좀 요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영재학교나 과학교를 좀 목표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서두르야 되는 것도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3학년 6월까지 물화 심화 완성인데 사실 영재학교하고 좀 범위가 살짝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범위가 줄어든 만큼 대신에 친구들이 기간도 길다 보니까 여기 준비를 못한 친구들이 좀 많이 부모들이 해요. 그리고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은 제가 한번 분리해봐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영재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거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신은 올 A를 무조건 목표해야 됩니다. 사실 올 A가 아니어도 붙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제가 대부분 합격생들을 보다 보니까 다 올 A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있어가지고 1차 같은 경우 무조건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보고 그냥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탈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게 아니어도 붙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발표 3번 발표가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마음 졸이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취도가 충분히 올라와서 영재 문제 풀 수 있게 되는데 1차에서 탈락해버려가지고 시험을 응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중2 때부터는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게 그 80 몇 점 받아 80 후반대 맞아가지고 B 맞는 것보다는 그냥 A 하나 만들어 놓고 어쨌거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반드시 그냥 올 A.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내신을 잘 안 봤는데 근래 들어서 자꾸 수학 과학이 아닌 것들도 자꾸 그걸 가지고 뭔가 떨어뜨리는 게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신만큼은 올 A.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하고 5번째, 6번째 같은 건 학생이 할 내용이긴 한데 당연히 과학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좀 과학 잘해가 아니고 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부에서 그 영재부에서 시키는 어떤 내용 범위는 중등 심화가 기본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등과정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재부 같은 경우 문제는 중등 심화 아니야, 중등만 하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데 답은 할 수 있지만 답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데 학교 생활이 좀 중요합니다. 그 추천서가 영재부는 2개 내지 3개까지 써야 됩니다. 학교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2개 이상 쓰게 되는데 추천서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가 전부 다 서류 전형인데 이게 학생부하고 추천서하고 그리고 자소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는데 자소서는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3차까지 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데 추천서하고 학생부를 가져가다 보면요. 사실 이게 올 A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나중에 변별력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막 과감하게 그냥 틀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히 막 누가 되지 않겠고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입시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 간절함을 저는 항상 계속 강조해요. 그게 어떤 간절함이냐면 간절함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내고 싶은 간절함, 어머님이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학생이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당연히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가고 싶어 라는 것도 있지만 가고 싶은데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나 영재고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집에서 맨날 다른 거에 집중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실제로 이제 나 진짜 과학 진짜 좋아하니까 자기가 학원을 찾아서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대해서 대외 활동을 좀 자기가 활동을 참여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사실 영재고에 적합하다고 봐요. 그 나중에는 이것도 좀 중요하게 되는데 간절함 플러스 이게 좀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거의 주 7일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2시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체력 같은 것도 좀 이제 관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다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3가지만 돼 있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듣는 거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어떤 뛰어난 정도는 나중에 혼자 따라잡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진짜 가고 싶어 하면 몇 개 학교는 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 흔히 말하는 서울이나 아니면 한국 정도는 약간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약간 올림피아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KMO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가 아닌 경우는 이 3가지만 충족이 되면요 웬만한 문제를 붙을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간절함과 좀 충분히 돼요. 그럼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냐 보면은 지금 2학년이 돼가지고 7월쯤 됐을 때가 저희는 영재 학교로 분리해가지고 학생들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수업량이 좀 많아지고요. 과학은 원래 안타깝지만 주말에만 수업이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국영수에 밀려가지고 무조건 주말에만 있지만 7월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저희가 이제 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당연히 국영수 중요하지만 국어하고 영어보다는 영재학교니까 이거 준비해라 아까 저희가 이제 수업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요거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12월이잖아요. 12월 됐을 때 통합과학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나 아니면은 물리학 정도 들어갈 수 정도가 될 수 있으면은 영재고 준비할 수 있겠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이는 아직 중등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여기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걸 한칸 좀 밀어주면서 밀고서 중등 과정을 좀 완성시키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월 전에는 중등 과정에 대한 모든 과목은 안 되겠지만 물리, 화학은 다 끝나 있어야지만 시간상으로 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쨌거나 그냥 너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 무시하고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문제를 잘 풀어서 어차피 일단 충분히 내가 머리가 되니까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5년 정도 하면서 그런 경우는 한 3명밖에 못 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학원 없어도 그냥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
일반적으로 학원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차근차근 내공을 쌓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12월부터 8월까지는요 저희가 7시까지 남겨서 이제 7시까지 남겨서 12시까지 또는 1시까지 남겨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습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거의 이제 웬만하면 다 하게 되겠고 불가생지 전체 과목을 다 전부 준비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학생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 부모님의 또 이제 판단도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진짜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 정도가 좀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최소한 여기 안에서는 중등과정이 끝나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중등과정은 그냥 물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인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만 내신 단위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만 실제로 A면은 점수 마이너스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과거는 그 서류 탈락이 없는 대신에 서류를 가지고 1차에서 전부 다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과거는 문제 푸는 게 없습니다. 1차도 면접이고 2차도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외국 면접처럼 너의 꿈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과학적인 내용을 질문합니다. 중학교 1, 2 성원에 있던 내용 계속 질문을 막 해가지고 답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본 어떤 과학적인 질문에 의해서 응용적인 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수학 과목만 그래서 A만 되면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올 A인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1차 면접에서 서류를 넘기다 보면 학생들의 B가 보여요. 그럼 그걸 물어봐요. 마이너스는 바로 시키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죠. 너 그러니까 국어가 이게 B고 2학기도 B던데 왜 그런지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막 연습해서 막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걸 말하다 보면 자꾸 꼬이게 되고 변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잠깐 멘탈이 나갑니다. 면접이 그게 좀 이제 단점이 한 번 얘가 멘탈이 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놈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러거든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지 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면접에서 누가 안 되게끔 하려면은 영재고든 과거든 올 A를 맞아놓는 게 많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 몇 명 중에서는 실제로 수학, 과학이 B가 친구 합격이 되긴 됐어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면접을 같이 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뒤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 하나 B 있는 거 그냥 이거 보니까 말 잘하네, 과학적 내용이 특이하네 해가지고는 합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과거에 좀 특징일 수 있는데 자소서를 약간 좀 강하게 씁니다. 자소서 내용이 전체 4,000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과학만 4,000자는 아니고요. 과학은 1,200자, 그리고 뭐 다른 인성, 뭐 진로에 대한 것들, 수학에 대한 것들 쓰다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 자소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쓰는 친구들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교내 교육 활동을 많이 좀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탐구 토론 대회가 있거나 무슨 발명품 대회가 있거나 무슨 각종 이제 대회가 있으면은 한번 참가해보게 하는 게 실제로 그 수상 실적 같은 게 플러스를 주진 않지만 자소서에서만큼은 이제 되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꼭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가 과거를 나중에 사용할 때 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 과정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글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당장 쓸 필요는 없고 그 자료들을요 나중에 컴퓨터에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수강때 돼가지고 자소를 막 써야 되는데 친구한테 했던 게 뭐였더라라고 친구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많이 해놓고서 그게 자료가 없어서 못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꼭 컴퓨터에다가 꼭 이거는 뭐 자소서용 해가지고 좀 폴더 해가 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주면 나중에 좀 이제 만들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소서에 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에서도 같이 준비시켜줍니다. 그래서 따로 뭐 깊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데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에요. 과학 동아리 활동 뭐 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게 과거를 지원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과학을 좋아하는데 동아리 활동 뭐 이거 뭐 음악 동아리 활동 뭐 이거 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압박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학 동아리 활동 저 뭐뭐 해가지고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너 과거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 물어봐요.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인데 2학년 때 과학 동아리 활동 아니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자꾸 압박 들어와서 자꾸 애들이 말을 어버버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리고 과학 도서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필수로 물어보거든요. 세종화서 물어보니까 얘도 실제 읽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내용들을 우선은 학생들 기록을 해주게끔 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먼저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실제로 책을 많이 읽어서 기록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중3 때 급하게 읽어가지고 기록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말하면요 면접관은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상대하는 변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듣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학기당 두세 번 정도는 과학 도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 부분 같은 경우를 보다 보니까 도서가 적어도 한 제 생각에는 1, 2, 3학년 포함해서 한 20권 정도는 딱 채워주면 좋습니다. 좀 균등하게 한 8권 정도씩 채워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학기당 한 4권 정도 구분하지 않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거는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상상고, 민사고, 하나고, 외대고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는 그래도 누락되지 않게끔. 실제로 제가 과거 3학년 친구들 받아보다 보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도서가 너무 막 한 권 막 있거나 아예 없거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1학년 안 끝났으니까 끝나기 전에 1학년 것도 이런 거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도서만큼 아직 챙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좀 챙겨주시는 게 나중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이 추천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는 딱 한 분한테 받습니다. 수학 선생님 또는 과학 선생님 재직 중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만 잘 받으시면 되고요. 사실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잘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과거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교는 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생, 과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담임쌤, 수학생, 과학생한테 정도만 잘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재고보다 과학고는요 이 세 가지만 완성되면은 무조건 붙습니다. 좀 더 확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간절하면 사실 중3 때 해주면 돼요. 사실 이것도 중3 때 해주면 됩니다. 대신 중2 때까지는 내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채워져 있으면은 중3 때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2 때까지 영재고가 아니고 난 과거로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도서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좀 채워놓으시고, 왜냐면 나중에 중3 때 바꾸지 못하니까 추천서가 누락되지 않게끔만 학교 생활을 좀 잘 해주게 되면은 과거 중3 때 한번 과거 한번 전해볼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3 때 저희가 이제 이때고요. 이때부터 이제 과거를 이제 시작하는 기간들이 있고요. 그 전에는 아까보다 한 단계 정도가 좀 늦춰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보다는. 그래서 중2, 3 물리화학하고 통합과학을 하는 상태에서 물리와 화학을 하게 되면요. 다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물리화학을 다시 또 실 거예요. 여기 수업에서는 자소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줄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3 때부터 봐주게 되고 7월달에 과거 실전이 더하게 됩니다. 영재고를 합격하는 건 8월이다 보니까 8월 때 합격하고 나서 애들 되게 좋아하고 이제 후회하게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학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지금 11월이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빨리 끝내고 너희들 이제 딴 애들 상상고 민사관에 그냥 놀리자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중등 과정을 빨리 끝내보시고 화학 과정과 물리화학 과정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자소서 쓰거나 면접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인데 제가 올해 막 바뀐 거를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우선은 바뀐 교육 과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전략적으로 이제 좀 준비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채생 무조건 100점을 목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른 진도보다는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등 내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나는 과거도 아니고 영재고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그냥 계속 밟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2과 하고 나서 중3 빠지고 중3 가고 나서 이제 통합과를 하시고 통합과를 좀 이제 원과정, 초과정을 분리해서 그냥 차근차근 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자사고나 일반고 친구들은요 당장 입시가 아니고 내년 아주 먼 미래에 한 몇 년 뒤에 있을 미래 수능 준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약간 좀 텀 좀 길고 정확한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에서 선행을 막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것은 대부분 다 미리 그때 받았으니까 그때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흔히 말해서 저는 좀 안타까웠거나 좀 지향하지 않는 편은 뭐 물리원을 2번 돌렸어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2번을 돌렸던 소리는 물리원을 이해 못한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려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돌린 거거든요. 두 번째 돌린 친구들 보면은 두 번째 건 또 잘 되냐 또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게 왜 생기냐 생각해보면은 이 중간을 뛰어넘고 그냥 중등해가지고 그냥 물련해가지고 돌릴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영재고나 과거를 적합한 친구한테는 난 그거 흡수할 수 있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난 일반고인데 물론을 막 돌릴래 하는 경우는 사실
학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여러 번 돌려서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 중학교 때 뭐 했었는데 저 물리만 몇 번 돌리고 물투도 했어요 했는데 가서 딱 보면은 돼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고나 자사고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시는 경우는 그냥 차근차근 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걸 밟고 나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투 뭐 가는 거 중요하긴 한데 물원도 안 되는데 물투가 있으면 사실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거 했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얘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한 게 맞지 이게 큰 어떤 영재거나 과목가 아닌 경우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진로를 좀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지금 아직은 중2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빠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만큼은 이걸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A를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민사고, 형사고, 현하고, 외대고 같은 경우는 내신을 극악적으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국에서 그냥 올 A만 모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올 A를 그냥 가지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뭐 B일 경우는 몇 점에 감점 대각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저는 사실 B가 몇 개 있어서 합격한 경우는 사실 크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국에서 모이는데 전국에서 나 여기 지원했어라는 경우는 대부분 다 올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과학을 꼭 공부하는 이유는 과학만큼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된다. 왜냐면 점수 받기 쉽다 보니까 1등급을 조금만 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못하면 3등급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1등을 받겠다는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개정 전과 지금 이제 중3 친구들이 이제 고1로 올라가게 되면 겪게 되는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통합과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좀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선택 과목이 선택해가지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그 수학처럼 아예 단원별로 분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선택 과목은 저희가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직업원이 요거랑 좀 비슷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수능 과목은 요건 거 아시죠? 통합 아시죠? 수능이 요게 됐는데 수능이 저 한 과목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점수를 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아시겠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1등급인 친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럼 다른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별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과학에 대한 수능 과목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봐야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는 내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내신 과목을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가지고 실제로 그 학교를 내가 흔히 말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학을 지원하고 싶어. 세학에서 무슨 과목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거기 맞춰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흔히 말해서 막 이런 거를 준비해놨더니 이게 아무것도 개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신에서만 써야 되는데 왜냐면 이건 수능이 안 나거든요. 써야 되는데 이걸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지금 어디가 어떤 걸 준비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열리는 것 같고요.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뭐가 열릴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수능으로 판별이 안 되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아마도 내신 과목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놨고 어떤 걸 해놨는지를 좀 아마 보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점수를 좀 주거나 아니면은 추가점을 주거나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대학교에서 뭘 하겠다는 건 아직 발표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여가지고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런 거 갖다가 사실 통합과 1학년 1년치 갖다가 수능 전체를 판단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과학과목 봤을 때는 이거는 웬만큼 친구들이 근데 당연히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피터치긴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 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마 다른 과목을 좀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저희 세화고에 해당하는 발표된 내용이에요. 세화고는 이렇게 한다고 벌써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학년 때 통합과학, 과목 볼게요. 통합과학을 1학기 때 보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보게 되면은 물리, 화학, 생명, 직업 예전에 생각하는 물원, 화원, 생물, 직업원을 그냥 한 학기에 끝내버린다고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다 끝낸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번엔 물투 과정이고 화투 과정입니다. 단원별로 분리가 됐어요. 수학처럼 뭐 확통 이런 것처럼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과정 하겠다고 벌써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세학원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근당인 학교 중에서는 좀 이렇게 대를 좀 잘 보낸 쪽에 속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전략적으로 투 과정을 미리 끝내버려가지고
우리가 수능 어차피 5단계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에서 강점을 좀 이제 나타내겠다고 이제 나타낸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중3 때는 그래서 좀 약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선택 과목 몇 개 하고요. 그럴 때는 거의 선택 과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제 빨리빨리 끝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대신 요거는 중2 내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수능을 아마 뭐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신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미리 좀 준비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은 길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이런 거 해내시는구나 라고 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 지역 자사고나 이런 걸 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와 여고도 비슷하게 좀 나왔고요. 지금 아마 다른 학교도 그러면 조금씩 입결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거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학 이거는 사실 일반 물리학이나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잘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건드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과목들이 이수에 따라가면 대학교에서 좀 더 우수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수학 원장님께서 좀 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자사고나 일반고를 준비하는 경우에서는 아까보다는 좀 템포가 좀 늦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1이 끝났으면 중2 과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중2, 3 물리화학을 같이 해가지고 좀 속도를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통합과학이나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3 과정까지 화학이나 물리를 한번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면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템포로 가게 되면은 사실 영재과하고 과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에 물원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끝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시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고나 자사고를 내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템포로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까지 쭉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파일만에서 준비하게 되니까 어떤 수업을 이제 있느냐 흔히 말해서 저희 이제 12월 달에 어떤 수업이 있느냐 한번 알려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리화를 하거나 이건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전에 물리화 같은 경우는 다 끝낸 학생들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최소한 영재고를 준비하고 싶다, 가고 싶다 했다면 여기를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이나 통합과학원. 차이점은 통합과학 핵심은 저희가 이제 물화반회가 좀 빠르게 가는 단위고요. 통합과학 1은 천천히 이제 통합과학을 다 꾸준하게 가겠다. 아까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가 있는데 통합과학 핵심은 그냥 물화, 사실 영재고 과거를 위한 단위예요. 그래서 영재고 과거를 위해서 빨리 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을 이제 하겠다 하는 단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재고 쪽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이쪽을 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자사고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2, 3 물리화학 이쪽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템포를 늦춰가지고 지역 자사고나 아니면 일반고를 본다고 하시면요 여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2 과정 끝나고 중3 과정 보는 거고 여기를 끝나게 되면은 통합학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으로 과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재고인지 과거인지 일반고인지에 따라서 약간 템포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1 때하고 다르게 중2 때부터는 좀 더 이제 과학에 대한 비중이 표 있는 학교를 내가 한번 알아보실 건지 아니면에 따라서 과학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는 과학부 이제 해당하는 그 수업이고요. 중3애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는요 수학 선생님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약속된 시간이 15분이었는데 저희 부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이 보여주셨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수학과 과학을 좀 통합해서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올 1월에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겁니다. 전 과목인데 사실상 이제 융합 과목이라고 해서 일부 과목, 사회랑 과학이 섞여 있는 과목의 일부 과목만 이제 상대평가는 안 하고 절대평가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냥 중3, 아니 고3이죠. 고3 때까지 다 상대평가다. 병기는 어머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인데 3등급 이렇게 지키면 그건 3등급이지 A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상대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기하, 과학이라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과목들은 성취도 평가 A, B, C만 있었고 그 A, B, C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특히 특목고등학교들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A를 80에서 90% 줘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없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병기하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내신 등급이 중요하다. 현재 고등학생과 비추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고요. 달라진 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표준 편차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 편차를 넣으면 Z스코어라고 해서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를 입학사정관들은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Z스코어를 구하지 못하게 표준 편차는 지워지게끔 되어 있는데 대신하여서 과목 평균 수강자 수뿐 아니라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것들도 넣어서 대학에서는 Z스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여전히 유리한 건 맞는데요. 특목고등학교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고교 내신 등급은 그냥 10%가 1등급, 4에서 이제 7이 아니고 합쳐지면 11%거든요. 그래서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였는데 10%가 1등급, 2등급까지 34%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변화된 1등급이 과거의 1, 2등급, 그리고 변화된 2등급이 3등급과 4등급의 일부분까지 포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목고등학교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서 어머니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한 건 맞는데 내 아이가 특목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겁니다. 물론 아이들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별로 유불리함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특목고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이 뭘까요? 라고 하면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1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한다. 그럼 그 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그게 특목고면 특목고, 일반고면 일반고. 저희 아이는 의대인데 의대를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뭘까요? 그럼 첫째 아이는 이미 끝났고 둘째 아이는 지방으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경북, 원주, 강원도, 전남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등급이 2.5등급이 나오더라도 지역인재라고 하여서 의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그 출신 학교를 나오면 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상산고등학교가 의대 실적이 좋은 건 지역인재 때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6년을 거기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둘째가 초등학교생이라고 하면 이사를 가는 건 가능하고 선택지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지점이 생깁니다만 우리 아이 때는 그런 걸 누리지 말고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든 1등급을 나오는 게 조금 유리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인데요. 지금 어저께 본 아이들과 수능이 좀 다르죠. 그래서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이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도 일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근데 이게 문과 수능이었거든요. 문이과 상관없이 수능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지금 기하랑 미적분2가 확률과 통계랑 동일하게 수능 선택 과목 중에 하나여서 이과생들은 미적분2를 선택하고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기하를 선택하는 거였고 문과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 문이과 상관없이 수능은 요것만 봅니다. 이거 언제 볼까요, 어머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상수를 하겠습니다만 2학년 때 과목이 그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통수학 그 수학은 2학년 때 과목이지만 과학은 1학년 때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걸 2학년 때 안 보고 1학년 때 보겠다고 하는 학교도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고교 학점제니까.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 세화여고는 공통수학 1, 2를 1학년 1학기에 그리고 대수를 확률과 통계와 함께 1학년 2학기에 하겠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올해 중3, 중3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세화고등학교는 아까 보신 자료처럼 수학에서는 변하는 게 없는데 과학은 부담을 더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별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조금씩 선행 속도를 빨리 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특장점을 부여할 때 이 학교가 똑똑한 학교라고 보이는 걸 이제 교육 과정을 뭘 선택했는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2가 된 과목, 이게 미적분 2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수랑 미적분은 합쳐져서 미적분 2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 배우는 과목인데, 세화고등학교 특별하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겠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땡겨지는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만, 특목고등학교 중에 일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영재학교 과학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까지 고급 수학과 같은 과목들을 까는 겁니다. 여기 표현되지 않았죠?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아니고 AP 과정이나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들, 혹은 심화 수학이라는 이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에 깐다. 그러면 입학산정관이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구나, 잘하는 아이구나 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에서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등학교가 점점 빨라지게 갈 겁니다. 세화여고가 그래서 먼저 손을 든 겁니다. 아, 이건 좀 잡아야 되는 이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난리가 나면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기다리고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멍대복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 속도가 조금씩 학교들별로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1학년 과목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아까 설명하신 과학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융합 선택 과목 누과목들만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상청에 취직할 거 아니면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그 아이에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갖게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등급이 안 나오면 또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행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특별하게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건 세화고등학교의 자료였는데 좀 보기 불편하실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용인 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외대국어라고 하죠. 특목고등학교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 25학년도 입학생의 커리큘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학교 지정 과목으로 1학년 때 과목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학년 과목은 외대국어도 별반 잘할 게 없구나. 그렇죠? 하지만 2학년 과목이 되면 선택 과목은 1, 2, 3, 4, 5, 6, 7 해갖고 쭉 다음에 후순하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20까지. 이렇게 선택 과목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2학년 과정과 3학년 과정에 선택을 하게끔 한 겁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하나고등학교는 이렇게 안 하고 과목을 쫙 펼쳐놓고 너가 원하는 거 수강해 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목의 위계상 갑자기 미적분 2를 듣는 건 안 되는데요. 근데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 그게 대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을 미리 가는 효과가 생기는데 외대부고는 과거에는 커리큘럼은 거의 정해져 있고 선택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죠, 언니? 미시, 경제학, 탐구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외대부고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런 커리큘럼을 선택하게끔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고등학생들은 정시, 수시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었는데 서울대학교가 2028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를 융합하는 형태로 지금도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능이 쉬워질 거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뽑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랑 고대랑 성균관대랑 서강대가 그 학교랑 똑같은 전략으로 아이들 뽑진 않겠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지점은 수능도 그리고 학종도 교과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외신 성적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또 그리고 무슨 비교과를 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건 제가 다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수업 프로그램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월급 화목 수일로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데 보통 정규 과정은 월급 화목 수일로 구성하고 있는데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K로 과정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수금 화목일과 같이 주 3일 수업하고 영재학교 과학 입시를 시작하게 되면 주 7일 수업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럼 제가 겁주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딱딱딱 끊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내신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서 겨울 학기는 3월 2일 날까지 진행하고 3월 3일 날부터 7월 13일 날까지 그냥 가안입니다. 왜냐면 내년도 학사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4주에서 한 2달 정도는 내신 대비로 멈춰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 선행을 나갈 거고 여름 가을 학기라고 해서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석 등 이런 거 빠지면 이렇게 한 10주에서 11주 내외로 선행 과정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달이면 12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인데 중2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구성은 보통의 학원들이 기본, 응용, 심화, 극심화, 최상위 심화로 구성 못하거든요. 왜냐면 기본 다음에 심화하고 끝입니다. 근데 영재고센터는 선행 속도도 빠르고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다라고 확신하여서 가급적이면 이 루트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개념원리랑 기본 정석과 같은 책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응용은 RPM이나 쌤 등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고 심화는 쌤도 겹치죠. 쌤 B도 있고 쌤 C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에게는 심화가 쌤인데 어떤 아이들에게 심화는 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풀 잘 실력 정석과 같은 책도 심화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심화서인 실력 정석이 어떤 아이에게는 극심화 교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이렇게 1품 블랙 레벨도 보고 있고 최상위 심화라고 해서 으치대반 최상위반 아이들은 이제 대수 미적분원이 수원 수투였거든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 기하 확통까지 다 끝나고 각 학교에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고 상문고등학교의 기출문제 중에 킬러 문제를 현재 풀고 있습니다. 현재 중3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스텝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일매일 테스트 보고 있고 단원 테스트는 단원 끝나면 보통 주에 한 번씩 그리고 총괄평가는 과정이 끝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님과 아이를 톡방에 초대하여서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봤더니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카톡에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카톡이 500개씩 오거든요. 제가 그 모든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계좌에 들어가다가. 근데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카톡에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게. KMO 과정 설명드리면 KMO N반, S반, A반 그리고 P반 이번에 신설하고 있는데 KMO 과정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면 KMO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공통수학 1, 2 정도로 끝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시점에서는 KMO 과정을 12월달 막 시작하게 되면 5월달에 보니까 그렇죠? 이론 공부만 한 번 하고 KMO를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KMO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 끝내는 거보다 내후년도 중3 과정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영재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게 나아서 영재학교 반에 그냥 운영하게 되고 KMO는 올해 5월달까지만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적으로는 이렇게 주 3일 수업을 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학 특강으로 1시부터 4시간까지 공부를 더 하고 여기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야간 자습을 여기서 하고 가고 있습니다. KMO 반 아이들은. 이건 이제 저희 KMO 반이나 영재학교 반, 과학고 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세화여중, 경원중, 원촌중, 신만포중, 용광중의 전교권인 아이들이 다 저희 중등반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으치대반 SCL반이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난이도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기본 정석의 블랙라벨 보는 아이도 있고 대수 기본 정석의 RPM 보는 아이들도 있고 개념원이랑 쌤비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아주 쉽거든요. 어머님. 예를 들면 교재를 딱 정해놓고 이 아이를 그 교재에 딱 껴맞추면 어머님 그런 프로그램이면 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해갖고 딱딱딱 껴맞추면 되는데 대치동학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외부생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재원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는 교재를 찾아서 저희가 계속 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반별로 교재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 2교시랑 3교시의 형태가 다른데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이 페어로 운영되고 있고 부담임 선생님은 다른 반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조 강사가 아니고요. 왜 2명의 선생님이 교차로 공부를 가르치나요? 하면 한 명의 선생님이 5시간, 저희 학교는 4시간 40분인데요. 가르치면 애도 지루하고 선생님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프레시하게 이렇게 교체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한 명의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것보다 2명 이상의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게 좀 더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90분씩 세 타임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의 소란스러움은 8시 20분에 30분 쉬는 시간 2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들고 있어서 제가 바깥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반 아이들은 그러면 왜 이틀만 하나요? 주 이틀을 수학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주 4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주 5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근데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H대반과 SCR반 아이들은 선행으로 주 이틀 혹은 주 3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수학도 중요하지만 국어도 영어도 역사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교 1등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원 다닐 수 있게 자기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러다가 선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과정 점프업을 준비합니다. 저희 지금 제일 선행이 늦었던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하는 반도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거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게 아니죠. 신설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학원이 4층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4, 5, 6, 7층으로 커지면서 반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외연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서 중등 과정을 하고 있는 반이 처음으로 생겨봤어요. 지금 현재 있는 반입니다.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씩 주 2, 주 3일 과외로 공부하던 아이들이거든요. 5시간 안쳐놓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 이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 시간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수업 시간 이외에도 더 붙잡고 공부시킵니다. 아까 말했던 톡방에서 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고받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보통 톡을 12시, 11시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전날 숙제를 밤 12시까지 반드시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만 학원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일요일날 스위티라고 해서 스터디 미드 티처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정한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데일리 테스트 통과 못한 부분 혹은 추가적으로 공부할 부분들을 짧으면 1시간, 많으면 6시간 이상 공부하다 갑니다. 그래서 학원을 강제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남아서 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유대감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장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학원 문 닫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윈터 1, 2, 3라고 해서 원하시면 그 방학에 집중해서 선행 과정을 달리는 반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든 과정이 아니고 매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본정석으로 공통수업 1, 2를 한꺼번에 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 학원은 그래서 수학이 집중시키려고 하면 집중시키는 클래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거는 되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냥 듣고 그냥 빠지는 건 대치동 단가하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레벨 테스트 통과하면 당연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별로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하는 게 삼각함수 수열이 대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그 파트들 심화 교조로 공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 주셔서 그 반 해당되는 반은 이렇게 특강을 구성을 했고요. 비슷한 예로 이것도 좀 특이하죠. 삼각비가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건데 삼각함수는 대수가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오거든요. 세화여고 여고에는 1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게끔 기초특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의 방정식, 수열, 행렬, 순열조합 같은 것들도 어려워해서 저희가 점프업 특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은 좀 많구나. 학원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열려있구나. 선생님은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내도 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그냥 어머님이 알아보기 쉬운 커리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짜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반이 기본 정석, 그 다음 반이 실력 정석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맞는 과정으로 계속 켜켜이 쌓아가게끔 하고 있고요. 따뜻한 눈으로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데 좀 잘 못 바라봤다. 그리고 원장이나 부원장, 팀장이 그 방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저희에게 톡 주시면 저희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맞게 적절한 솔루션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K임으로 선택하기 위해 대치동을 가실 수 있고 또 이 아이는 선행 과정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수업하는 선생님, 조그만 소수정의 선생님, 원장 직강하는 학원들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지 않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K임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그 학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학년이 섞여 있거나 과정을 하실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까지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건데 저희는 해당 학년의 모든 과정을 그렇죠? 경시하다가도 선행할 수 있고 선행하다가도 경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학원에서 그만두고 안녕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탑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들에게 먼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반이나 K고 반에서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당연히 선행 위주로 공부하다가 이제 늦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넌 해봐. 넌 안 돼.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도 주고 근데 넌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누가 안 보면 이제 안 쉬워 이런 느낌. 직접 경험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아이가 체득하기 전까지는 누군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런닝메이트들이 필요한데 반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것보다 스터디 카페 등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보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라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랑인데요. 영재고센터에 잘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파인만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원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파인만 내에서도 영재고센터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원입니다. 제가 광고 문구를 올 초에 썼었는데 이 근처에서 저희 학원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하지 않은 학교가 없더라고요. 반경 2km 안쪽에. 그래서 제가 학교 이름을 쓰다가 쓰다 너무 많이 썼어요. 동작중, 이수중, 상현중까지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왜 전교 1등이었을까요? 전교 등수 말 안 해주는 거 아시나요? 중학교 말 안 해주는 거. 왜 전교 1등일까요? 울백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아이가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에 울백이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이름을 살짝 지웁니다. 당연히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했고 신동중학교 이번에 1학년도 저희가 전교 1등이었죠.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톡을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톡방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한다 그러면 아유 이게 무슨 말일까 100점 맞겠다는 뜻인 거죠. 내신교재 이렇게 만들어서 실전 모의고사 풀고 서술 첨삭하고 직접 특강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머님들께 광고 문구처럼 톡방에 보내드리면 그림이 이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팀장님께 이걸 왜 달았어요? 라고 했더니 예뻐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신 복귀 특강에 약점 보완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롯데월드 노래방 뭐 이런 거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 나 와 나랑 같이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안녕 하면서 그런 거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어머니들이 교재 뭐 사야 돼요?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까지 첨부하셔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티스라고 해서 이렇게 대비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들도 담아서 톡방에 안내드리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상담도 받으셨겠지만 글로도 보실 수 있게끔 이게 유치원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더라고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방학 동안이 되면 이제 이거는 제가 겨울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올 겨울이 오고 있어서 1월달, 2월달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수학책을 읽어라라는 컨셉으로 책을 지정해줬습니다. 수학 콘서트 플러스랑 수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을 정했는데요. 작년엔. 그래서 이거 써서 기한에 맞춰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면 원장이 내가 직접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평가해줄게 라고 해서 코멘트도 달아주고 고칠 부분도 말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걸 뭐에 쓸까요? 책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생기보다 기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특목고등학교에 대한 꿈을 끌 수가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볼 수 있고 또 사실 특목고를 안 가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돈 받고 할까요 이런 거? 당연히 안 하겠죠. 제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의 점수 때 100점 받은 걸 넣어놨네요. 야 너무했네요. 좀 중간 나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균이 반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넌 몇 점이야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분석해서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성적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머님과 아이를 톡방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방이름 다릅니다. 중1팀에서는 저희가 나눔 톡방이라고 말씀드렸고 중2팀, 중2, 3팀은 오직 톡방이라고 해서 오직 땡땡 이동현만을 위한 팀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원장, 팀장 그리고 어머님과 학생을 초대해서 원하시면 아버님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고 매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 톡방에 이제 아이가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12시까지 숙제를 안 하면 1시쯤 왜 안 보내니?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선생님이 2시, 3시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럼 어머님한테도 공이니까 아침 8시, 9시, 10시쯤에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으나 혹은 수업 전에 일로 와. 선생님이 풀어줄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학년부터는 아이가 참여하나요? 네. 톡방에? 아이가 참여해야죠. 그래야 점수를 알죠. 이게 좋은 거. 네, 점수를 합니다. 그래서 중2, 중3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적표도 그래서 올립니다. 너 시험 봤는데 왜 성적표 안 보내니? 그러면 수학만 잘라서 보내거든요. 선생님 저 수학은 100점이에요. 그럼 언니 꼬리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수학 알 수 없게 100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난 수학 점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정과목이 중요해요. 다 보내. 그래서 다 보내게 합니다. 왜 다 보내게 할까요? 이 아이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50점이면 특목고를 가나요? 못 가잖아요.
특목고 못 갔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잘했으니까 됐어. 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학원 어디 알아봐. 국어 공부 이제부터 여기 하자. 수학도 중요한데 이거 하자라고 어머니가 발맞춰서 저희 어머님이 수학 잘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영어 학원 다니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같이 잔소리 해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 그 컬러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에 학생 정보 주시면 제가 공통적으로 설명했던 부분과 달라진 부분들. 왜냐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 아이에게 맞는 과정들에 대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신청이나 혹은 상담 등을 가능하니까 그거 적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가시기 전까지 제가 어머님들의 무한 질문에 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끄겠습니다.